최근 5조 규모 호주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국산 레드백, 완성 시제품. 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레드백의 첨단 장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2019년 9월 호주랜드 403단계 사업 위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최근 시제품 3대가 현지 시험평가에 돌입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기종이 선정된다. 미래형 장갑차인 레드백에는 영화에 나올 법한 아이언 피스트 등 첨단 장비들이 장착돼 있다. 아이언 비전은 승무원이 장갑차 안에서 고글을 쓴 채 360도 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보는 듯한 형태다.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엘비사 제품으로 영상에는 고글을 쓴 승무원이 장갑을 투시해 외부 상황을 보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아이언 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 APS이다. 이 또한 이스라엘 엘비사 제품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탄, 120mm 날개 안정분리 철갑판, 도 요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대전차탄은 미사일 로켓보다 훨씬 빨라 요격이 어렵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도 K2 흑표 전차용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실제 장착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나디펜스가 만든 레드백의 가장 큰 강점은 방호력과 기동성이 꼽힌다.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다고 한다. 또 차량 하부 공간을 차지하던 토션바 형식의 완충장치 대신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ISU를 사용해 생긴 여유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다. 여기에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장착해 주행 성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고 진동과 소음은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m, 최대 속력 시속 65km로 승무원 3명, 외 무장 보병 8명을 수송할 수 있다.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앞서 하나디펜스 호주법인은 지난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선 포탑과 각종 무장체계, 센서 등이 통합된 레드백 장갑차 완성체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호주랜드 403단계 장갑차 사업은 5조 규모, 획득비용 기준로 여기에 각종 지원체계, 시설 건설비 등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는 14조 물결표 20조 원에 달한다. 2. K-웨펀 이끌 한국 방산혁신의 아이콘, 한화 레드백. 방위산업, 사전적 정의로는 군사적으로 소유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방위산업체, 줄여서 방산업체라고 부른다. 많은 국민들은 방산업체 하면 전투기나 탱크 만드는 회사들만 생각하지만 군의 속옷과 신발을 납품하는 업체도 방산업체고, 유명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미사일과 로봇을 만드는 업체도 방산업체다. 이러한 방산업체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 운영된다. 일반 업체는 시장을 조사해 고객인 일반 대중의 니즈를 파악하고 자기 자본 또는 외부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내다 팔아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고객 이정부에 한정되는 특수한 산업이다. 한국형 명품 무기 제작 프로세스 자본이 풍부하고 해외 네트워크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자기 자본을 투자해 제품을 만들어 외국 정부에 수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인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정부가 제시한 규격과 설계,
수량에 맞춰 정부에만 납품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형 명품 무기들은 대부분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군의 주력 개인화기인 K2 소총은 현재 S&T 모티브가 생산하고 있지만 개발은 정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 개발했고, K1 전차 역시 생산은 현대로템이 하지만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했다. T-50 고등훈련기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제작했지만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했다. 정부라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고객이 존재하고 별도로 R&D 예산을 들일 필요 없는 이러한 산업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는 쏠쏠한 현금 조달원이다. 비록 이유는 적지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일감과 수입이 보장되고 투자로 인한 리스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은 뒤집어 말하면 성장이나 대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한국군을 위한 무기만 제작하기 때문에 전장 환경의 변화와 방산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수출의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다는 의미다. 한국형 험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은 선진국에서 험비가 도태되는 시기에 맞춰 등장한 한 세대 이전 개념의 모델이고, 미래형 소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K2C1은 레일 시스템을 통한 총기 액세서리 부착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지 25년 만에 등장한 뒷북이자 레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원가 절감만 고민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유명하다. 가끔 해외 수출이 성사될 때마다 명품 무기라고 대서특필되는 한국산 무기들의 특징은 한국군에 대량 납품되어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평가되며 6개국 이상에 수출된 K9 자주포는 한국군에 1200문 이상 납품되어 독일제 동급 G000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에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총기류는 한국군의 수 만정 단위로, 한국산 차량은 한국군의 수 1000대 단위로 납품되어 미국이나 유럽의 동급 장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 우리나라에서만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산 무기가 성능 면에서 외국산 첨단 무기에게 뒤처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무기 체계의 소요를 제기하는 담당자들이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거의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결정권자들이 소요 제기부터 확정까지 고민하는 시간과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방위산업 자체가 정부가 주는 사업만 받아먹는 구조이고 이윤도 너무 적다 보니 업체 스스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R&D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재창하기 시작한 이래 50년 가까이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건국됐고, 훨씬 작은 규모의 국토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방위산업을 키워 세계 방산시장을 휩쓸며 연간 100억 달러 안팎을 벌어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60만 대군을 끼고 존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산시장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해왔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난 2017년 한국 방위산업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됐다. 바로 한화디펜스가 쏜 신호탄 레드백이었다. 한화는 2015년 삼성테크인 등 타그룹의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해 하나테크인을 설립한 뒤 2017년 방산 부문만 분사해 전문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종합방산업체 한화디펜스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출범 직후 이전의 한국 방산업체에서는 보기 힘든 공격적인 R&D와 해외 제휴, 마케팅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화디펜스는 우선 한국군에 납품하고 있는 K-21 보병 전투차를 이용한 다양한 파생 상품을 개발했다. 한화테크인 설립 직후인 2016년에는 벨기에 CMI 디펜스와 손잡고 K-21 장갑차에 105mm, 120mm 포탑을 얹은 경전차를 개발해 미 육군 차세대 경전차 사업인 MPF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내며 국제시장 개척을 시작했다. 이 경전차는 비록 MPF 프로그램에서 미국 기업에 패했지만
최근 필리핀 육군 납품 사업의 승리가 유력시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